최근에 사실은 많은 지지자분들이나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합당 문제를 두고 당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조문이 끝나기 이제 무섭게 그 주말부터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이 저도 모를 얘기도 잠깐 하는데 정말 지금 굉장히 현근태 변호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 조심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큰일을 하려면은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아 진짜로 이 정치비상구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댓글이 그 난리가 좀 났는데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주말간에 있었던 일이 경기지사 후보의 출사표를 던진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멈춰달라 이런 표현까지 쓰면 당대표한테 숙고를 요청했는데 저도 정치부 출입을 해보지만은 이런 모습이 좀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절대 다 통합해서는 안 된다. 그건 중도 이걸 의식해서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강덕구 세게 나가요. 아주 세게 나오시는데. 세게 예. 이 세 분이 지금 스타예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 28명인가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했는데 제가 왜 현근택 변호사한테 말씀하라 하지만은 이렇게 갈려 있어요. 당내 네. 의견이.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면 손해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더 큰 정치가 되고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내 제주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네. 절차와 과정이 하자가 있었다 하면은 즉 옛날 노태우 김영삼처럼 산당 통합을 했다 하면은 비밀로 할 수 있지만은 같은 식구끼리 대통령 선거를 함께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총선도 함께한 목표가 같은 길이 같은 그런 조국 혁신당과 통합을 하려면은 지도부나 의원들의 사전 설득이 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감쪽같이 무슨 삼당 통합 하듯이 했냐? 갑자기 하니까 반발이 있지 않냐. 그래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네.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고위에서는 가결됐는데 앞으로 당무회의, 그렇죠. 중앙위원회 회의, 의원총회 등에서 걸러질 거예요. 그리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당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면은 그대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논쟁의 폭과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오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된다. 절차를 갖고 시비를 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민노기 평론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제 유시민 작가가 합당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쪽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합당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절차적 그런 문제점을 계속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사실상 언급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이제 합당의 비판적인 분들에게 좀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합당을 지지하고 찬성을 하고 있구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합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득 이런 게 이 상황에서 지금 크게 뭐 유의미한 상황인가? 지금 너무 지금 의원들이나 최고위원 말들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 지지자들끼리도 설전이 시끄럽고 지지자들 지금. 네.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뭐 각종 이 언어들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동지 언어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뭐 저까지 막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지금은 결론을 어떤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좀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교통 정리를? 교통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현근택 변호사가 네.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여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려운 한번 문제인데요. 하세요. 말씀하신처럼 사실은 뭐 저도 주변에 많이 듣는데 합당 자체, 그러니까 당을 합쳐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어요. 옳거지. 당내에서도. 예, 그럼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뿌리가 같고 어쨌든 줄기가 같기 때문에 뿌리가 같으면 사실은 나중에 합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합당이 기본적으로는 다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었어요.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그랬거든요. 선거 때는 사실은 뭐 특별히라도 다 모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좌든 우든 네. 뭐 중도로든 뭐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다 합쳐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합쳐서 중도로 포지션을 나가야 선거에서 승리하거든요. 더구나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계속 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합치고 그다음에 중도로 나가는 게 선거의 최대 승리 작전이거든요. 이제 그 포지션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또 합당이라는 건 예전에는 딱 이제 당당의 뭐 총재 이런 분들이 우리 3당 합당 말씀하셨지만 합당 합시다 하면 그냥 했거든요. 그 전에 마지막에 아마 우리 안철수 뭐 그다음에 김한길 합당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냥 뭐 새정치랑 민주연합 합시다 그냥 하니까 그냥 다 맞아요. 따라갔거든요. 그냥 됐어요.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아니란 말이에요. 당원들이며 이게 SNS가 발달돼서 다 오픈돼 있거든요. 옛날 같이 그러니까 딱 총재가 결심하면 나머지 다 따라가는 최고위원이나 의원들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차의 문제나 이게 나오는 거라 이거는 저는 치열하게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미 그렇게 벌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지역 돌아다니면서 토론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막 SNS 욕을 해봐야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럼 뭐 지역구별로 아니면 각 지역위원회별로 토론 같은 거 공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찬성 측 반대 측 우리 여기 토론하듯이 해서 토론하고 거기 사실은 결론이 나면 그게 따른다는 전제 하에 거기서만 결론이 나면 어느 정도 합시 아니면 우리가 원탁 토론회 같은 걸 이제 당원들 다 모이라 해서 당은 아니지만 선출해서 무작위로 우리 원탁 토론회 하면은 뭐 100명 200명 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밤새더라도 토론하는 거예요. 결론이 났다. 그러면 그건 따른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좀 오픈된 토론을 전제로 그걸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좀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우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현근대 변호사님 말처럼 각 단위별로 토론해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다음 답이 맞는데 지금 선거가 6월이라 네.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합당 토론하고 있을 때냐? 왜냐면 지금 각계 후보들이 누군가 열심히 준비하고 뛰어서 그 지역의 지형을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예를 들면 한 달을 토론한다. 이 시국에 이게 과연 맞는 선택지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 갖는 분들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이 합당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당 저만 하더라도 해남한도 진도 이 출마 예상자들하고 세 곳 매주 한 번씩 토론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 내용도 알려주고 뭐 이제 우리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도 있지만은 광주 전남의 통합도 있고 그렇죠.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토론되고 있고 걸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된다. 네. 그러면 당원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민주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 이게 저 2월 말까지고 3월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예전에는 저도 뭐 정치 경험 짧습니다만 이제 합당한다 그러면 합당 뭐 당에서 대표단을 만들든지 꾸려가지고 서로 뭐 협상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제 대화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해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제안하고. 각계 의원들이 각자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공동대표 얘기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물 밑에서 조율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협상이 잘 안 돼요. 원래 협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잘 물 밑에서 어쨌든 약간 안 날려진 상태에서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들이 먼저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정권을 주고 누가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걸 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당명을 바꾸자. 공동대표를 하자. 네. 이것은 구정체예요. 옛날에는 지분을 정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을 했는데 이건 지금 대명천지에 그런 짓 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 네. 1억 공천헌금 관계로 민주당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저 보수들은 수십억 수백억 먹어도 꿀꺽꿀꺽 먹어도 아무 소리 없는데 우리가 그만큼 민주당 진보 세력은 도덕성 기준이 잔인해요. 네. 잔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럼 민주당 당명을 조국 민주당으로 할 거예요.
민주혁신당으로 할 거예요. 이것도 틀렸고 공동대표 누가 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먹히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국 대표가 그 의원한테 이제 경고를 했더라고요. 저도 국회 본회의에서 만나가지고 당신 그 또 해설하면은 안 된다. 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덮어야 돼요. 네. 또 잘못했고 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지. 그걸 가지고 지금 찰떡같이 우리가 단결을 해야지. 저 콩가루 집안 상대하면서 우리도 분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근데 말씀드려요.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좀 압도적인 어떤 결과로 뭔가 어떤 결론이 나야 후유증이 좀 덜할 텐데 약간 좀 그 결과가 찬반이 좀 비등비등하게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도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결정이 되면 승복하는 따른다. 더 큰 민주주의를 하는 정당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걱정이 든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은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죠. 이미자 의원이 그 전당원 투표를 또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맥락은 뭐냐면 민주당은 아예 다른 맥락인데 한동훈 제명 가지고 당내가 시끄러우니까 당원들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투표를 제안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양당이 다 전당원 투표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분열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로 많이 이제 읽혀왔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하고 합당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찬반이 비등하게 나오고 뭔가 분열 양상으로 비추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다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거기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로 가야 된다라는 당내 여론이 만약에 결과는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게 또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봤을 때는 분열과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절차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은 원외 인사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도 최종 결정을 하면 끝나요. 사실 전당원 투표는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수사를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명분을 쌓기 하는 것이고 네. 합당 문제 전당원 투표는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해야 우리 네. 한당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거기는 약간 제가 보기에 약간 본인들이 약간 코너에 몰렸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으니까 쪼는 여론을 식으로. 보나 네. 위한 거 이미 절차 끝났어요. 거기는 끝나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얘기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 보세요. 전두환 사진 붙여놨다고요. 아, 우리 고성국 지금 누가 평론가. 했건.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랬어요. 아주 붙이는 김에 네 사람 다 붙여라. 전두환, 이승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김건희 붙이면 안 되나 보니까. 네 명 다 붙이라고. 아니 농담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간에 아니 농담이 아니라 네. 이게 전두환의 사진을 붙이자고 하는 그런 당 얘기를 우리가 구태야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 꺼내셨으니까 하는 건데 아니 당사에다가 전두환 윤석열 사진 붙이자는 생각은 어떤 입장이 돼야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지금 거기 다 뭐 감옥 가고 뭐 다들 뭐 탄핵되고 이랬으니까 본인도 나름대로 뭐 전통을 세우고 싶은가 보죠 뭐. 그러나 뭐 세우면 되죠 뭐 거기도. 아니 뭐 그것도 저는 붙이라고 네. 하고 싶어요. 붙이라고. 오히려 붙이라고. 그럼 기자들이 많이 네. 찾아와 찍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장동혁 대표 단식 박근혜 소환해가지고 하지 마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데 보니까 또 이제 그 오는 4일 아마도 이제 모레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는 거고 그 역시도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마도 그 논점 자체가 보수 대결집의 방향으로 아마도 이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들이 그 설 연휴 전에 공개되는 당원 당규에는 산업화나 반공산주의 이런 용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을 지난번에 넣었잖아요. 김종인 때 넣고 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넣고 이제 어찌 보면 빼자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고성국이나 이런 사람 통해서 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기회예요. 우리는 그냥 중도로 가면 비었으니까 하면 돼요. 중간을 찾아오는 게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분열도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노선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거 선거를 앞두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는 그 전에 박근혜나 이런 분들이 선거 이길 때 보면 뭐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자꾸 이제 왼쪽으로 와서 이겼단 말이죠. 그렇죠. 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음.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씨랑 장동혁 대표 사이에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입장 차이나 노선 차이를 가지고 이 정도로 뭐 제명 조치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장동혁 대표가 그때 사무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둘 사이에 어떤 뭔가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뭔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나?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리 정치라는 게 개인적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를 생각하고 당을 선당후사해야지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저도 정청래 대표가 제가 맨 먼저 이 조국과 통합에 대해서 통합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 대표가 하겠다고 해서 그 이제 나와서 자기들끼리 얘기해라 하는데, 나는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가 들어오면은 잠재적 경쟁자가 되니까 배척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론화를 안 시켰는데 자기가 하자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단순해요. 한동훈 네가 있으면 내가 대표도 안 되고 대통령 후보 안 되니까 너는 못 받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치는 심플하게 생각하고 딱 네.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관계나 한동훈 장동혁 관계랑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이 계속 뭐 맞아요. 어쨌든 네. 한 관계고 네. 그 밑에서 사무총장하고 그렇죠. 당 대표 할 때 수석 최고 했으니까 관계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계 똑같다 봐요. 같이 가다가 찢어지고 뭐 어찌 보면서 자기들끼리 배신이라 하고 여기도 또 같이 가다가 찢어지고 배신이라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장동혁도 그럼 또 누군가한테 당하겠죠. 저는 그렇게 될 거로 봐요. 예.